사실 그 윤통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단독 회동을 가졌잖아요. 네. 단독 회동. 비서실장 한 분 계시고. 어? 아니 비서실장 그래도 뭐 그저 저번에 우르르 떼거지로 만난 거하고 그건 다르게 네. 당 대표 대 대통령으로 만나서 이제 갈등은 좀 해소가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딱 동상이몽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 그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뭐 들은 얘기를 종합하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진위를 의심할 만한 그런 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이제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죠. 아니 뭐 사람이 말을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으면 내 방점은 사실 뒤에 있는데 앞에 얘기로 헷갈릴 만하게 그렇게 할까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뜻을 일부러 모른 척하고 계속 밀어붙였다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 그러기에는 네. 너무 그 대통령의 발언의 그 단어 선택이라든지 하는 것이 너무 명확해요. 당 인사는 당 대표가 알아서 해라. 뭐 그거는 여지가 없는 말이에요. 물론 앞에 모든 사람을 아울러라, 자기 편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는 저는 덕담 수준으로 한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 어제 뭐 정정식 정책위원장도 거의 뭐 어제 그 사무총장이 얘기했잖아요. 당사자들 다 일괄 사퇴하라고. 근데 안 하시더니 기사 좀 띄워주세요. 방금 전에. 네, 방금 전에 5시 10분에 네, 했어요. 제가 기자회견. 오늘 방송을 할 때 왜 안 불러나라는 걸 방송을 하려고 그랬더니 5시 10분에 사임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흔쾌한 느낌은 아니야. 뭐 뒤끝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 호의 그 성공을 위해서 제가 사퇴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생각에 그 정책위장 그 저기 뭐라 그러죠 해임권은 당 대표한테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물러날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 뒤끝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법조인이니까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법조문 저희 당원을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렇지. 분석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당 대표가 임명 권한은 있으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리가 4개다. 우리 당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과 원내 대표와 정책위 의장이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 본인인데 본인에 대해서 물론 임명은 당 대표가 하지만 해임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그 임명 권한이 있으면 해임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당 대표가 바뀌었음에도 자기가 교체 대상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이 얘기를 하죠. 오늘 이 자리 마련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저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산으로부터 있어라 물러나라 이런 얘기 안 들었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그 워딩이 딱 이 얘기 안 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굳이 그 얘기를 하면 거기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거든. 처음으로 의사를 들은 것은 어제 오후에 일요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연기됐습니다. 고위 당정 회의 그 용산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당과 용산과 정부와 이렇게 셋이 만나서 하는 정책회의 거기 그거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때 처음 의사를 들었다 뭐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서범수 사무총장이 얘기를 한 거죠. 다 그만두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가 잘 안 사무총장의 됐나 뜻이겠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그 서범수 총장 발표 이후에 저녁 때쯤 지금 요 시간부터 조금 앞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당대표실로 한동훈 대표를 찾아가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 이게 이제 당대표실 앞을 지키고 있는 기자들의 얘기예요. 거기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거기서 결국 이제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또 다른 시각을 전달했을 것 같고 그죠. 유임하는 쪽으로 전달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사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사의를 표명한 거가 됐기 때문에 처리가 됐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는 임명된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외에 조직부총장, 전략부총장, 수석 대변인, 대변인 이런 홍보본부장 썰렁하더라고 약간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직이 없으니까 대신 정점식
정책위장 당시 정책위 의장만. 뭐 들어갔어. 그래서 그래서. 아 버티기 작전 들어갔구나 이 생각이 근데 들었는데. 좋아요. 뭐 가실 수 있지. 음, 근데 가서 발언을 하셨어야지. 저는 오늘 그 자리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하실 수 있어. 발언도 똑같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왜 본인이 발언을 안 하냐고. 그 항의의 표시 아니에요? 아니지. 스스로 당당하고 내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 격으로 당 정책을 1년 동안 할 1년 10개월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을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발언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렇죠. 발언 안 한 것부터가 스스로 뭔가 나는 오늘 발언을 해도 맞는 건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냥 그걸 어떻게 봤냐면 항의의 표시라고 봤어요. 그럼 안 나와야지. 그러니까 나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강렬하지. 항의 표시를 하려면 발언을 통해서 해야죠. 아니면 비공개회 때 얘기를 하든지. 그게 정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보면 그게 나와서 아, 내가 여기 괜히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안 했다기보다 되게 단호하게 탁 할 말 없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누굴 보라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보라는 거지. 나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원 약간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정점식 정책위원장의 생각은 나 이렇게 부당하게 지금 물러난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 타겟 오디언스가 잘못됐어요. 대상이 잘못된 그 얘기는 당 대표한테 해야지. 그렇지. 왜 국민한테? 아니면 국민한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이 유임해야 되는 어떤 그 이유를 메시지를 설명해야지. 발산을 해야죠. 정책적인 얘기를 막 해가지고 이 사람 잘하네. 차라리 그렇게라도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소중한 시간에 저는 오늘 발언 안 합니다. 딱 해버리면 이렇게 딱 접더라고. 뭐야? 이렇게 되고 저는 그 순간 끝났다고 봤어요. 그 순간 끝났다. 자, 만약에 네. 고위당정 회의가 일요일 날 예정대로 벌어졌을 때 그럼 본인이 또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것도 갔다고 쳐요. 네. 그때까지 한동훈 대표가 아무 조치를 안 해. 어. 자, 월요일에 또 최고위원회 있어요. 거기 또 갈 거냐 말 거냐 생각해. 그렇지. 그래서 또 했어. 나왔는데 오늘도 저는 발언할 게 없습니다 하면은 당신 뭐냐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왜 앉아 있어 이렇게 누를 거 아니야. 전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번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냥 사실 뭐 관례상으로는 물론 뭐 정책위의장이 예전에는 원내대표랑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그냥 모르겠는데 지금은 당대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정이 아니고 임명.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예. 임명한다 돼 있고 다음 항에 보면 의총에서 추인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임명직이에요. 어쨌든 임명직이에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빠른 액션을 취했으면 좋지 않을까. 좀 빨리 물러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9일이나 지났잖아요. 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기다려준 건가?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네. 원내에 계신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의 이 소속감도 있고요. 끈끈해요. 네, 카르텔이라고 하면 좀 나쁘게 들리니까 제가 소속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한동훈 대표가 됐지만 63% 정도로 됐지만 원내에서 투표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세력이 적다,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해임 권한에 대해서 면직 권한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정말 시작했다. 그러면 반발이 커질 수 있겠구나. 중간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의원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럼 굳이 이 정책위 의장 자리 때문에 원내 전체를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가 전에는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여서 넘버 3였습니다. 근데 러닝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당연직 멤버이긴 하지만 넘버 9이에요. 지명직 최고위원 발언 다음에 하게 되는 9번째 서열의 자리입니다. 예전에 넘버 3였다가 그렇죠. 9번째 순위의 자리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그림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잖아요. 이게 뭐 일반직 공무원들 뭐 관두냐 마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는 다 서로의 합의와 이런 걸로 통해서 되는 거니까 매끄럽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그널만 주고 한동훈 대표의 9일이 네. 그랬다. 아니 뭐 진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여쭤본 건데 그거는 조금 급해요. 그러면 이제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제 한동훈 호가 출범해서 이제 조만간 뭐 정책위의장도 결정하고 뭐 당직자들도 새로 임명을 할 텐데 일단은 형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건 모르지. 몰라. 당사자한테 그걸 물어보면 갑자기 형님한테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어요. 일단 그대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관둔 사람인데 제가 그 이유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저기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 요구에 이제 임명직 당직자셔서 그렇죠. 본인도 지금 그렇게 한 그렇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차기 정책위의장은 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요. 정책의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3선이잖아요. 예. 정점식 의원이. 그렇지. 예. 그리고 원내 대표도 3선이어서 이렇게 3선 두 분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원내 대표가 3선인데 4선이 할 수는 없어요. 전에 그런 적은 있어.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런닝메이트 했을 때는 그때 선수가 원유철 의원이 하나 높았어. 좀 이상하네 그거는. 네, 약간. 4선 5선이었어. 근데 그 이제 뭐 그렇게 된 거고 본인이 뭐 양해했으니까 런닝메이트 수락을 했겠죠. 예. 근데 지금 국회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3선 추경호 원내대표의 런닝메이트 그것도 지금 넘버 9이 된 자리인데 넘버 3도 아니고 넘버 3도 여기에 아니고 4선을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4선 된 분들이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이 선수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지. 이게 별 같은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별 하나, 별 2스타, 3스타 이렇게. 대장이 중장 밑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선에서 봐야 돼. 그럼 재선은 안 돼요 하는데 뭐 재선 가능하죠. 재선 가능한데 재선에서 그런 무게 있는 거를 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3선에서 찾게 돼요. 저는 일단 떠올랐던 게 양수형님이었는데. 그러면 3선이 그 형님 그러지 마요 방송에서는. 그럴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의원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수 호칭. 네 의원님. 미안해요. 괜찮아요. 여기 하나 제가 백 변호사 보고 이해하세요, 아세요 이거 하는 거는 짜고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백 변호사를 그렇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댓글에 있더라고. 다 아실 거야. 댓글에 있어. 제가 꼭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추임새 격을 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백변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하여튼 그럴 하고. 리가. 자 3선이 15명이에요. 이제 이것도 추리 소설이네. 15명밖에 안 돼. 근데 봐요. 많이 없구나. 추경호 점정식 빼면 13명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뒤부터 아주 드라마틱해. 가나다순, 임이자, 거긴 패스. 이철규, 패스. 그러면 지금 11명 남았어요. 이양수, 그다음 이만희, 이만희, 윤한홍, 윤한홍도 패스. 신성범, 요번에 이제 8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송원석, 송석준, 성일종, 김희정, 김정재, 김성원, 김석기예요. 빡세네 또 그 안에. 빡세단 말이에요. 빡세. 빡세요. 빡세. 빡셉니다. 형님은 그럼 누구 그냥 이거는 순수 예상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군에서 할 가능성이 많다. 요 중에 해서 그래서 이제 추려지면 대충 이제 뭐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3명이 이제 남는다고들 얘기를 해요. 자 일단 지역을 봐야 됩니다. 자 추경호 원내대표 TK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충청, 강원 이런 데서 나와야 된다는 전제가 깔릴 게 그렇죠.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럼 이제 결국 지역 3명. 안배해야 되니까. 김성원, 연천. 그분 옛날에 저기 사진 찍고 그래서 한번. 김성원 의원 73년생. 그다음에 이제 이양수 의원. 저기 강원도. 그다음에 이제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이죠 거기. 그렇게 이제 경기도니까. 이제 요 세 분이 얘기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전 뭐 요 세 분 중에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딱 제 들어보니까 그 세 빼고는 없네요. 없어. 저 개인적으로 삼선을 생각할 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냥 그거를 이렇게 딱 붙여서 별 3개 수는 달아줄 없잖아. 수는 없으니까 안장을. 그러니까 일단 누가 될지 좀 잘 지켜봐야겠네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하더라고.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위 한동훈 호가 제대로 출범을 하는 거잖아요. 진용을 갖춰서. 그렇죠. 그러니까 진용을 갖춰야 이제 사실 지금 뭐 대야 투쟁도 할 거고 아직은 좀 내부 단속하고가 좀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아까 그 용산과 그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요 기사예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일단은 그 저 정진석 비서실장이 네. 한동훈 대표한테 정책위의장 유임의결을 전했다. 저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그냥 이거는 혼자 완전 뇌피셜인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고 나와서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 뭐 대통령이 네. 당 이 관련해서는 대표 그 뜻대로 해라 음. 이런 얘기에서 약간 뭐 교체 얘기가 나오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찾아가서 그 엔간하면은 그 저기 정점식 정책위의장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돌아가는 내부 분위기가 대통령의 생각과 좀 다르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형한테 물어봤던 거 처음에.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냥 뭐 큰 문제 없으니까 네. 정정식 의원이 대통령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네. 거의 뭐 다 같이 목적이 같다고 했으니까 뭐 굳이 뭐 교체를 꼭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의견을 표명을 했을 거고 뭐 한동훈 대표 입장을 제가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새로 대표가 됐으니까 새로운 진영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 세부대.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변화와 민심을 쫓아서 인사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치 변화와 민심을 쫓아서 변화라는 민심을 쫓아서 하겠다. 그러면 63%가 본인을 지지했고 본인이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많이 한 가운데 당선이 됐으니 새로 진영을 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자, 요 두 개인데 자 네. 그러면 당내에 계신 의원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이제 그걸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생각을 해봐요. 저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친윤이라는 분들의 입장이 지금 이 순간 같을까? 그게 항상 좀 저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전당대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친윤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원들 그 그룹과 예전엔 대통령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면 지금은 대통령의 생각과 이분들의 생각이 좀 다소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이유로요? 윤 대통령은 이제 자 목표가 한동훈 대표랑 뭐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3년 조금 이제 덜 남은 임기 동안에 달성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아야 하는 업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업적을 남겨야죠. 뭐 이전까지 2년 동안 뭐 시달리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대중에게 뇌리에 박힐 만한 뭔가를 만들어야 해요. 이번에 체코에 24조 원전 수출하고 이런 것도 그런 거 하나가 좋았지. 남겠죠. 한미 동맹 이런 것도 남겠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죠. 그렇죠. 정권 재창출하지 못한 정부는 바로 그 뒷정부에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 풍토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업적을 쌓는다 하더라도 기억을 못하게 돼버려요. 그렇지. 가장 좋은 거는 맞아. 정권 재창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과 잘 지내야죠. 서로 진짜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든 누가 주인공이 되든 정권 재창출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기틀을 만들어야지 최소한. 그래서 완벽하게 이 이해관계가 같다. 일치하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둘째 치고 가네. 근데 자 친윤이라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송해요. 제가 낙동강 오리알된 느낌이 그분들 좀 있잖아. 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번 전당대가 너무 저급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제가 전당대회에서 저런 워딩까지 볼 줄이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걸 내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분열상을 다 드러내면서 했는데 결과가 뭐 박빙이 아니고 63대 18대 15가 나왔어요. 그럼 완전은 완벽한 승리, 완벽한 거니까. 한쪽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쪽 입장에서는 그냥 쇼크지. 난리가 난 거예요. 쇼크.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X 됐구나, 약간 이럴 정도로. 물론 임기는 이제 4년 가까이 남았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앞으로를 걱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 이분들 생각은 한동훈 지도부가 잘 되거나
오래 가거나 네. 이런 걸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김옥균 프로젝트니 어쩌니 네. 뭐 해서 그래서 한동훈 그 소위 대표 체제가 빨리 붕괴해야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런 당위를 머리에 넣으면요. 아, 목소리가 작다고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게 뭐라 했지?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요. 회로를 돌려요. 그렇게 그렇지. 될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맞아. 확실히 저도 그 생각은 들더라고. 일단은 대통령은 어떤지 몰라도 이번에 뭐 사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너무 빡센 걸 많이 봐서 과연 함께 무언가를 소위 말하는 원팀이 돼서 도모할 수 있겠냐는 생각은 확실히 들더라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오래 갈 거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이제 오래 안 갈 거야 이렇게. 그리고 본인들이 가진 원내 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한동훈 원내가 아니잖아. 국회는 우리가 하는 거고 당은 국회의원 위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뭉치고 있으면 뭐 대표라도 뭐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빡세네. 정책위 의장 뭐 예를 들어 이런 자리를 가지고 원내와 당,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막 대립하는 막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앞으로 사사건건 또 그게 있잖아요. 해병대 특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해병대 가지고 특검 문제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님 말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 정점식 정책위의장 관련해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제 전 정책위원장이죠. 옹호를 했던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뭐 우리 예찬이는 뭐 물론 당원도 아니지만 그리고 조정훈 의원 뭐 두알 이시발 뭐 여러 거 했던 조정훈 의원도 굉장히 또 그걸 그러니까 소위 왜 탕평을 안 하고 네 맘대로 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 탕평이라는 건요. 글쎄 뭘 탕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했죠.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인사를 안 했잖아요. 아직. 그렇죠. 아직 안 했지. 아직 안 했잖아. 그러니까 탕평 인사를 하려면 비워줘야 뭐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탕평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정치위의장부터 제거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나온 거지. 아니 비워줘야 인사를 해서 유임을 하든 말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처음부터. 그 전 단계에서부터 벌써 저는 제 거취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일주일 동안 뭐 했어 우리가 그럼. 그러니까요. 나는 그 너무 황당했다니까. 그게 너무 그 말씀 황당했어. 안 하셨으면 좋았어. 뒤끝 장렬이지. 진짜 이번에 저도 오늘 딱 아까 집에서 탑10 딱 보는데 속보로 뜨더라고요. 뉴스 탑10 보는 데서. 물러났구나.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워딩들이 저 굉장히 열받아서 나는 원래 더 있어야 되지만 내가 그냥 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 장면 보면요. 풀 텍스트를 제가 다 봤는데 거기 이제 또 뭐 박수 쳐주라고 막 그러고 그래요. 뭐 거기 이제 그러니까 배석하신 뭐, 분이 기자들한테 사퇴했다고.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하셨다고 박수. 그런 문화가요. 이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맨날 얘기하는 우리 제가 세대 교체 얘기하는 게 전쟁, 그거예요. 세대 이게 교체 마이크가 얘기가. 낮아서 그런가? 아니 괜찮아요 지금. 이게 하여튼간 어떤 분들은 조금 작게 듣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이게요. 제가 그거 보고서 느꼈어요. 자 여러분 박수 이거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 무슨 예능 프로 뭐 사퇴 전국 기자회견에서 이게 뭔가 마치 당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사람처럼. 이거 부당한데 내가 봐준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을 굉장히 줄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보는데.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세레모니를 하느냐. 아무튼 지금부터가 이제 제대로 시작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전당대회가 자꾸 기자분들도 이거 개파 갈등으로 쓰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바깥에서 보면은 개파 갈등이죠. 친윤 친한 이렇게 갈등으로 보이지. 그렇게 보면 뭐 큰 틀에서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저는 자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네. 항상 세대 전쟁, 세대 교체. 굳이 친윤과 친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미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정치에 몸을 담아서 이 시스템 안에 정착해 있는 분들 아주 그냥 별다른 고려 없이 얘기하면 기득권 네. 인 분들과
그렇지 않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나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이걸 제가 세대 교체라고 얘기를 네, 했고. 그렇죠. 그럼 이 둘 사이가 뭐가 그렇게 다른데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보면요, 제가 아까 연대 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연고 이 소속감이 있고 끈끈한 국회의원 간에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충분히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더 작용하느냐? 그 안에는 덜 친한 사람이 있고 더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겠지. 뭐 사회 어디나도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연줄 누구 통해 국회 들어왔느냐. 그게 확실히 작용을 해요. 그 되게 그렇지. 예. 누구 통해 왔는지가 그다음에 중요하지. 100% 연공서열이 작용을 해요. 선수가 깡패란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단언합니다. 이제는 선수가 계급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무너졌어요. 그렇죠. 오래 국회에 있던 분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저도 얘기를 하잖아요. 물갈이하라 그러잖아요. 공천할 때마다 물갈이하라 그러는데 뭐 그냥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연공서열에 따른 원내에서의 뭐 하는 거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하고 이 자리가 적어도 선출직 자리라는 거, 임기가 있는 선출직 자리는 지나가는 자리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드려야 돼요. 지나가는 자리인데 잘하면 한 번 더, 그렇지. 잘하면 한 번 더인데 한 번 했다고 이 버프를 받아서 쭉 가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이제 불가능하다고 그런 세대가 왔어요. 그게 뭐냐? 결국은 우리나라도 평판 사회가 되는 겁니다. 평판 사회. 자, 평판이라는 게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평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그렇지. 근데 연줄이나 연공서열을 안 겪어봐도 나올 수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저기 너 고향이 어디니? 너 어느 학교 나왔어? 경기 나왔구나, 영동 나왔구나, 그런 거. 같은 학교네, 위아더 월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판은요, 겪지 않으면 내릴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 평판 사회예요. 추천서 한 장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추천서로 취직이 되고. 우리나라는 그저 국회의원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 백본이 있어. 그 이름만 바꿔서 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너는 또 왜 미국만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란 얘기예요. 내 이름을 걸고 이 사람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겪어봤는데 이러한 점이 훌륭하니 당신 회사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좀 들여다보고 당신 마음에 들으면 채용을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우리 맨날 연줄과 이런 것만 생각하던 이런 사회에서 이제 평판 사회가 된 거예요. 평판 사회가 됐다는 얘기는 실력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에 이 전당대회가 있었다고 저는 과장되게라도 이해하고 싶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괜찮은 말이다. 평판 사회. 그러니까 맨날 연줄과 연공서열과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뭐 누구가 어때거나 저기는 저쪽 사람이래. 그럼 이제 이쪽 해 우르르 해가지고 뭐 시켜주고. 그러니까 형님 문화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개인적으로 형 동생 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나이가 몇이야? 그래 한 살 어리네. 야 너 형이라고 해. 너 동생 해. 그럼 그때부터 형님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애들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아직 국회에는 그게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보자마자 반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딱 그럴 것 같아. 딱 느낌 보니까 그러네. 그거 혁파하지 않으면 무슨 개혁을 해요. 내부에서부터 그게 안 되는데. 그렇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그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면을 좀 세워뒀던 것 중에 하나가 제2부속실 설치. 그건 대표 면을 좀 세워준 거 아닌가? 뭐 면도 세워준 거고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해야 합니다. 그거.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지경이 특별 감찰관제도 해야 돼요. 그렇죠. 특별감찰관제도 특별감찰관제가 지금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딱 한 명 하고서는 끝났어요. 그다음부터 없었어요. 그 옛날에 문재인 5년은 통으로 뛰었고요. 네. 그 점핑했죠 그때. 지금도 계속 아직도 없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뭔가 저 안에서 숨기는구나, 저 안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뭔가 비리가 있어 보여 이런 느낌을 안 주는 게 좋잖아요. 최대한. 그렇죠. 저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번에 사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그 휴민트 완전 난리 났던데요. 그거는 그 뭐 밭글이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신빙성이 꽤 있어 보이는 밭글도 돌고. 그렇죠, 맞아요. 참 그게 뭔지. 근데 이거를 뭐 군사기밀보호법으로는 당연히 처벌 받겠지만 간첩죄가 적용 국보법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간첩
협조죄도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런 거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되게 잘 지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 시절에 좀 얘기가 됐던 거예요. 네. 왜 적국의 범위에 외국이 없고 북한만 되느냐. 그러니까 중국한테 누설하는 건 괜찮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네. 우리만 그러니까 상호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지금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뭐 나라에서 러시아도 있을 충분히 거고. 그러한 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이제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다는 게 한동훈 장관, 네. 한동훈 대표 당 대표의 얘기고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뭐 민주당 준비해서 뭐라고 내라고 그랬더니 안 낸 게 누구냐.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런 일들도 생기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협조만 하면 바로 저거는 개정할 수 있잖아요. 개정할 수 있죠. 근데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개정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옮겨주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요. 그거가 사실 그게 굉장히, 시작이에요. 네, 그게 결정적이죠. 그게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왜 국정원, 물론 옛날에 소위 국정원의 전신전수 뭐 안기부 이런 거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좀 불리한 거 하면 검찰을 없애서 막 쪼개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에서 무슨 수사권이 있으니까 대공 수사권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우리를 너무 심각하게 압박해. 그러면 국정원 대공수사 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검찰 힘 빼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속담에 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네. 말이지. 이거 잘 생각해보면 진짜 굉장한 속담이에요. 장을 담그면 뭐가 생기겠지. 그렇지. 장을 뭐 담궈야 파리도 뭐가 날라오고 뭐 그렇지. 중간에 뭐 파리가 뭐 간장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잖아. 음. 야 간장을 담지 마. 그래, 간장 이제 안 돼. 야, 팔이 끼니까 아예 간장을 담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짠거 먹지 마 그냥. 뭐 그럼 소금을 먹어. 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국정원의 기능을 많이 악화시키고, 그리고 저 적국이라는 개념을 넓히는 게 간첩이라는 단어의 워딩이 본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취지 얘기도 나왔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과거 속기록 같은 거에. 그러니까 제가 이 단어를 자꾸 쓰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도 저물어 갑니다. 예, 물꼬를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저희 당이 텄어요. 맞아요. 텄고 미국도 어찌 되었건 간에 뭐 어떻게든 바이든에서 확 나이가 낮아진. 이 22년이 땡겨져 가지고 그렇지. 64년생 여성 또 인종적으로도 다른 분이 네. 대선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판이 바뀌었잖아. 판이 바뀌어.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분열하고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사람 하나 바뀌니까 민주당에 막 후원금 몰리지. 맞아요. 후원금도 몰리고. 트럼프가 이제 조준 잘못하니까 다시 일로 왔더니 부통령 후보 잘못 뽑아갖고 이거 뭐 어쩔 거야. 거기 장난 아니더라. 나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84년생이 와서 생각이 촉구되는. 44년생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당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에 대한 비하라든지 이런 거. 44년생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통용됐을 법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말했는데 거의 아니, 나이 들어 보이려고 수염 기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서. 네. 그러니까 외모가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거 수염 깎은 얼굴 보니까 진짜 굉장히 너무 젊어. 44년생이면 그러니까. 마흔이잖아요, 대충. 그렇죠. 마흔처럼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뭔가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해 왔잖아요.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지. 그 생각을 해야지. 자 맞아요. 정청래 원맨쇼 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야. 뭐 매일 해요. 뭐 이제 막 곽규택 의원하고 이제 대놓고 이제 곽규택 선배랑 곽규택 의원도 막 그렇게 하고 하지만 한때예요, 한때. 정청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게 권력이라고 하면 지금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겠지만 잠재의식 속에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이거 쥐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쥐고 있어야 돼.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발언 중지합니다. 위원장이에요. 나가세요. 뭐 벌 10분단 나갔다 오세요. 지금 하죠. 최민희도 그렇지.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의 무의식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요즘에 민주당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영원한 건 없지만 불안하구나.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잘해서 계속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은 영원히 이 영상 속에 박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왜 몰라? 맞아요. 아무튼 일단은 이제 한 대표 체제로 나갈 수 있는 물꼬는 터진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지 이제 뭐 거의 매주 그 국민의힘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인 제가 생각이 드네요. 추가로 하나 드리면 자 이제부터 한동훈 대표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잘해야 돼요. 여기서 얘기를 끊으면 우리는 진짜 한동훈 대표만 추앙하는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할 말은 해야죠. 한동훈 대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기회가 왔어요.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요. 계속 밟아야 된다. 앞으로 가지 않아도 헛돌더라도 계속 밟고 있어야 돼요. 언제 기어 걸릴지 몰라요. 그거 되게 계속 하고 의미심장한 있어야 돼요. 말이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없어. 기대만 갖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오래 안 기다려줍니다. 맞아요. 네.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야. 안 기다려주는 그 대중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뭔가를 성과에 준하는 뭔가라도 낼 수 있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거 맞아. 안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미래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뭐가 있어요? 뭐 배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뭐 세력이 있어요? 그렇지. 그런 거 없잖아요. 맞아. 세력도 뭐 별로 지역 없는 기반이 있어요? 저희 세대는 지역 기반이 없어요.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어. 그다음 뭐가 또 있을까요? 뭐 돈이 많아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돈으로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과로 보여줘야 된다. 자, 한동훈 대표 마음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사를 해서 당 지도부를 끌고 갔는데 네. 자, 김기현 지도부와 최소한 달라야 하고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이준석 지도부하고도 달라야 하고 기존에 친윤이 잡고 있었던 비대위 시절하고도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뭘로 달라야 되느냐? 그건 한동훈 대표의 몫이에요. 그런 어젠다를 갖고 들어왔어야 그건 이미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맞아요. 하루만 뭐 잘못해도 안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 순발력이나 이 예민함은 굉장히 높이 살만해요. 네, 그거는 뭐 그렇지. 이 팀F 사태가 났을 때 지금도 유일하게 언급한 사람이 당 대표급에서 그 정도 무게감 있는 정치인 중에 언급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유일해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단 그렇지. 말이에요. 아까 뭐 저 간첩죄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그렇죠. 이 본인이 죄송합니다. 일단 어쨌건 또 가장 전문적인 그 사람이잖아요. 과거 했던 일들 생각하면 그런 본인의 특기들도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대화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저는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지금 머리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걸 벌써 야당에서 야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니 뭐 에이 발 뺐네 발 뺐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단 말이야. 그건 야유예요. 이건가 그냥? 야유에 불과해요. 야유에는 홈런 하나 쳐주면 돼요. 안타 하나 쳐주면 돼요. 근데 그 안타와 홈런은 본인 힘으로 쳐야 된다. 그렇지. 예, 빨리 쳐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이 야유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지금 봐요. 저 의석수를 가지고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사흘 했는데 남은 게 그냥 법인카드만 의문의 1패를 했어요. 그렇지. 법인카드. 성심당만 유명해졌어요. 그거밖에 안 남잖아요. 나 그거 너무 웃겼는데 진짜. 최민희 의원의 막말밖에 뭐 뇌구조라는 단어. 그렇지. 이거 뭐 나이가 몇이에요? 개인 정보라 어쩌고 이거밖에 안 남잖아요.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더? 없어. 법인카드. 그렇게 많은 과방위 위원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하니까 보좌관이 써준 그 법인카드 얘기만 주구장창 한 거예요. 주야장창 그것만 한 겁니다. 얼마나 바보들이에요? 개콘이었죠. 개콘이었어. 사흘을 했으면 떡시시는 시켜야지. 본인들이 떡실신 당한 거 할 같아요. 말이 얼마나 많아. 그렇지. 당신이 MBC에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 얘기는 짧게 하고 그래서 MBC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그런 걸 안 물어보더라고. 당신 물러나면 MBC가 또 이렇게 될 텐데 그걸 원해? 라든지 그래서 당신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태를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생각을 계획을 밝혀라. 그럼 뭐라고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지. 그걸 들어야지. 그렇지. 근데 걷다 대고 이 시간에 커피를 왜 마시냐? 이때 새벽 왜 5시에 관용차를 커피를 가지고 회사차를 가지고 서울에 와서 커피를 마셨냐? 주차 요금을 왜? 아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개콘이죠. 그냥 소리 개콘이에요. 지르고. 안 되면 소리 질러요 원래. 그리고 MBC 전현직 사장들 나와갖고 한 분은 국회의원이고 와 진짜 MBC 사람들
제가 MBC 구성원이면 너무 자괴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 진짜 좀 그렇죠.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있었던 전직 사장들이 다 나와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개콘 아니에요. 와. 형님 말대로 진짜 MBC 민영화도 나중에는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진짜로. 예, 그 제가 재벌한테 넘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맞아요. 안 돼? 우리나라 국격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그거를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게 공중파인 게 맞냐는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파는 그치, 공공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 MBC가 케이블로 가느냐? 그건 뭐 그때 얘기하시죠. 그건 그때 얘기하지. 그런 고민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정치와수다 처음 할 때도 생각해 보면 야 너네는 원래 윤통 좋아했다가 또 요즘에는 윤통 나 그 얘기 비판했다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한동훈 대표 저 뭐 개인적으로 알고 그거 떠나서 뭔가 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걸 비판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의미가 있어요? 정치 어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하는데 우리 한 명 찬양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저보고 막 어디 보니까 뭐 막 반말처럼 이렇게 쓰면서 왜 이렇게 바뀌었냐. 저는 한 번도 윤 대통령을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인정. 비판은 맞아. 했죠. 네. 비판과 비난이 다르다는 건 잘 아실 거고. 예. 비판이 없으면 절대 권력이에요. 비판할 포인트가 있으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한동훈 당대표 체제하에서도 뭐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비판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